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무원 강의 진행을 맡은 정아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등포 여성센터에서 우리 세무회계사무원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 살펴보시면 우리 이제 세무회계사무원의 직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과정인데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좀 이렇게 적합성이 있는지 직무의 적합성의 내용을 볼 거고 또 과정 중에 이러한 그 직무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회계라고 하는 분야는요, 우리 경영관리 분야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경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영관리 분야이고요. 이 경영관리 분야에는 인사, 총무, 예산, 그리고 회계감사, 또 세무 분야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취업을 예상하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직무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영관리 내용들을 사실 장부나 세무보고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 직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어떠한 그 개인적인 어떠한 회사별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회계 기준 그리고 정해져 있는 세법에 의해서 그 서식들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회계 지식, 알아야 될 세무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그러한 직무를 이해하는 이해도를 높여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리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 좀 사무보조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지금 실질적으로 학령기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 대학에서도 우리 전문대, 뭐 대학교에서도 과가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취업의 기회가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오히려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OECD 국가 중에 이러한 30, 40대 여성의 취업률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형국의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그 형국에는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 지금 현재 어떠한 육아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쉬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해서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이 된다면 이것을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걸 좀 참고 삼으셔서 이제 30, 40대 또 많게는 50대까지도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무직 기회가 사실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40대만 돼도 이러한 취업의 기회가 사무직에서는 많이 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러한 바람이 조금 이러한 연령대가 높아지고 오히려 경력이 있고 또 어떤 소통 능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 내셔서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이러한 세무회계 사무직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재취업하기 위해서 이 세무회계 직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필수적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 지식이 물론 완전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의 어떤 장부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 돌아가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예전에 어떠한 그 회계 관련된 혹은 사무 관련된 경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단절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러한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감을 익히시고 또 그러한 지식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이러한 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또 우리가 보여줘야겠습니까? 우리 취업처에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이 사무직의 어떠한 수요가 유일하게 좀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회계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무회계 또 경영관리 회계에 관련해서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교육과정에 좀 도전을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진입 장벽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 지식은 나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50대, 60대까지도 사실 이 세무회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세무회계 사무소에 가보면 60대에 이렇게 경륜 있는 그러한 경력직들을 충분히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끊임없는 학습과 경륜이 쌓여서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멀리 보면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요 근무처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이제 세무회계의 어떤 기장 대리를 하는 취업처냐. 뭐 세무회계의 그 기장 대리 업체는 이제 개인 사무소가 있고 세무법인이 있고 또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회계법인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중소기업 격리업 업무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세무회계 업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회계 업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 세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무회계 정보나 기업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도 서로 전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세무회계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약간 경륜이 있는 30대, 40대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회계 쪽으로 우리가 오면 사실 잠깐의 공부로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계속 쌓이고 또 경륜이 쌓이고 또 우리 세법 개정되는 내용들도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지금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건 이제 덧입혀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중요한 능력이라 보는 것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이게 문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계 정보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활용 능력, 또 엑셀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엑셀도 저희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 수업 과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지금은 내가 한글밖에 칠 줄 모르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줄 알고 또 엑셀도 조금 배우고 또 AI를 활용해서 업무 활용을 좀 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육 과정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업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아주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은 한국공인회계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AT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FAT, 뭐 TAT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계 실무냐, 세무 실무냐로 나뉘는데요. 본 교육 과정 중에서는 FAT는 필수적으로 따게 될 거고 이제 TAT까지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남는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는 공부는 머리에 남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남으면 참 좋겠지만 우선은 이력서에 남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것도 우리의 업무 능력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본 과정을 수료하는 수료증,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어떤 취득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필수로 해서 본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AT 자격증은 FAT 1급, 2급, 그리고 TAT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TAT 1급이 제일 어려운 법인 조정까지 들어가는 자격증이고, 본 교육 과정에서는 TAT 2급은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실 거고, TAT 1급도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어떠한 그 롤에 따라서는 도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개별적인 지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TAT 2급이지만 나는 좀 TAT 2급도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좀 TAT 1급까지도 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텝을 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 TAT 2급까지,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나 급여 계산 정도까지는 우리가 세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 부가세 신고서까지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교육 과정은요, 4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꽤 길어 보이지만 본 교육 과정 내용을 보시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루하실 틈 없이 우리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지만 본 교육 과정에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세무회계 사무원에서 사무원 과정에서 만나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